그 중국까지 왔다 가서 기행문을 써가지고 그 유럽 세계에 중국과 조선이라는 동아시아 세계를 알린 사람이 누구죠? 마르코 폴로라든가 아담 샤리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이 있죠. 그들의 책에서 중국의 동쪽에 자그마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나니 그 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며 금이 천지인 나라다라고 잘못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서양 열강에 유럽에 조선은 은둔의 나라이면서 신비의 나라이자 금이 많은 금의 나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열강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상수교를 아마도 시도했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광 채굴권을 열심히 챙겨갔거든요. 금을 파보니까 거의 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금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고 굉장히 실망했다는 야담이 있습니다. 자, 일단 1896년에서 7년간 아관 파천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 아관에서 나오라고 막 외친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라, 나와라, 찾아가라, 찾아가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협회? 예, 그 협회가 독립협회거든요. 이 독립협회는 여러분 저 급진계합파의 순서를 이렇게 흐름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급진계합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갑신정변 실패해서 이제 정신이 좀 깨네요. 아까는 내가 약 먹었었나.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 일본으로 망명 가죠. 거기서 죽은 사람은 김옥균이 죽죠. 민비가 보낸 4개국의 청나라 땅인 텐진에까지 도망가서 죽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살거든요. 박영규는 왕실의 사위였기 때문에 살고, 그 다음에 뭐 서재필이니 여러 사람들이 살아요. 급진계합파. 예, 갑신정변에서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언제 이 사람들이 귀국하느냐면 갑오개혁 때 친일 내각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친일 내각이 집권했을 때 귀국해서 정부의 요직을 맡죠. 예, 이 사람들이 초기 친일파, 급진 개화파들인데 이 사람들이 친러 세력이 득세하면서 아관 파천 시절에 다시 정권을 놓치죠. 러시아 세력이니까 아관 파천 시절에는. 예. 그러니까 그 급진파 개화 인사들이 독립협회를 조직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독립협회의 흐름은 급진개혁파의 흐름은 갑신정변, 갑오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이런 식으로 초기 친일적 개화 인사들은 흘러간다 이렇게 하시면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냥 단순한 게 막 하시는 것보다는. 자, 독립협회는 말 그대로 독립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환궁운동입니다. 환궁운동. 아관에서 나와라 그 말이죠. 환궁운동을 해서 1년 만에 나와요. 성공했죠. 1년 만에 나왔으니까 다시 덕수궁으로 고종께서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권 수호운동을 했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훨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독립문을 건설하고 독립관을 건설하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독립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독립운동인데 독립문의 전신이 뭔지 아세요? 예, 영은문입니다. 영은문을 독립문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영은문을 때려 부시고 독립문을 건설했거든요. 그 다음에 독립관은 때려 부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간판만 바꿔달았는데 그 전신이 뭔지 아세요? 모화관이라는 모화관. 그러면 영흥문과 모화관은 뭐의 4대냐면 중국에 대한 4대 외교, 4대 사상의 상징입니다. 중국 자신이 조선에 오면요, 북문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북문은 시체로 나가는 것만 합니다.
들어오는 거는 북쪽으로 안 들어오고요. 서쪽으로 서대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저 홍원동, 홍제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쪽에 뭐가 있었냐면 영은문, 아주 은혜로운 자를 환영하는 문이라 해서 중국 40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영은문. 그러니까 4대 사상, 모화 사상의 핵심이죠. 때려 부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건축 모양은 어떻게? 뭐를 따서요? 파리의 개선문을 따가지고 축소판을 짓죠. 그래서 독립문은 그 모양새나 어떤 재질이나 이런 건축 조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 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약간 옮겼다는 거 아세요? 그 고가도로 놓는 바람에 위치를 약간 옮겨서 지금 놓여진 자리는 원래 자리에 비해서 약간 옮겨진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모화가는 무슨 뜻이냐? 사모할 모, 중화할 때 화, 중국을 사모하는 여관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장을 푸는 호텔, 영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없애고 독립문과 독립관으로 개조한 것은 바로 독립사상의 고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순 한글과 그 다음에 뭘로 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순 한글은 누구한테 알려야 돼? 무지몽매한 우리 조선의 백성들한테 알려야 되군요. 영문은요? 해외에 우리의 억울함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순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집회를 개최한 단체가 뭐냐 그랬을 땐 독립협회다라고 답을 하면 되는데 그 명칭을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만민공동회. 여기서 만은 1만 만자인데 한자 문화권에서 3,000명이니 10,000명이니 뭐 100만 대군이니 이렇게 나오는 수치는 진짜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고요. 그냥 many people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회, 시국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게 만민공동회거든요. 그런데 만민공동회가 종로에서 개최되는데 일단 신분 폐지가 됐고 이들은 개화운동가들이니까 그 신분 폐지를 인정을 했겠죠. 따라서 직업적으로 가장 천대받았던 백정 출신을 만민공동회의 의장으로 삼는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자 고종께서 시켜가지고 그 고위 관리들을 만민공동회의 토론자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만민공동회 중에서 고위 관료들이 토론자로 파견이 되었을 때의 명칭을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만민공동회나 관민공동회나 뭐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3대 사상이 정해졌는데 독립협회가 주장하는 3대 사상이 뭘까요? 첫째, 자유, 민권. 자유민권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권리를 자유스럽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상황이죠. 전제군주제를 민주주의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입헌군주제가 되죠. 군주제를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는 것은 자유민권사상이 됩니다. 따라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고요. 이게 1급 시험에 어떻게 출제될까요? 독립협회에서는 공화제를 주장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틀려요. 틀린 거죠. 왜? 공화정은 군주제를 부정하고 상징적인 군주조차 없어야죠. 그런데 독립협회에서 주장한 것은 공화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 군주제를 인정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즉 민주정으로 가자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 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봉화정을 주장한 단체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봉화정을 주장한 단체. 세 글자인데 1907년 세워지는 비밀결사조직. 신이네요. 예, 맞습니다. 신민회에서 최초의 봉화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니까 아직까지 1907년이건 이 당시 1890년대 후반이건 우리 정부는 있는 거죠. 그러면 고종께서는 어디까지 양보할 의사가 있었느냐? 입헌공화제는 다시요. 입헌군주제까지 양보할 의사가 있었답니다.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는 대세다. 나는 거기까지는 가겠다. 라고 의사를 밝히신 적도 있는데 문제는 입헌공화제를 하자 하면 고종께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민회가 합법적 단체가 되지 못하고 비밀 결사 조직으로 밖에는 활동을 못하는 이유는 최초의 입헌 공화제를 주장하면서 군주제를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강개혁이라는 것도 있죠. 자강개혁은 스스로 강해지려면 개혁을 해야 된다.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적인 자본주의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미열강과 같이 우리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자라는 취지의 개혁 사상이 자강개혁이고요. 그러면 자유민권, 민주주의하고 자강개혁, 자본주의 해서 자주독립 어떻게 가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홀로 쓰자 이 뜻이겠죠? 예. 따라서 자유민권, 자강개혁, 자주독립을 외치는 독립협회의 3대 사상이 뭐냐 그러면 요거 3개를 찝어주시면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하나 나와요. 엉뚱한 게 하나 나오고 관계없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겠죠. 자, 한편 1896년에 아관으로 들어가셔서 1897년에 독립협회가 한국운동을 열렬히 했습니다. 그래서 1897년 나와요. 1897년 한국입니다. 한국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오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일단 한국을 경복궁으로 안 하시고 덕수궁으로 하신 이유는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이거든요. 여러분 덕수궁 가보셨죠? 덕수궁 가서 보시면 아직도 옛날 러시아 공사관 건물이 저 담장 뒤로 바로 붙어서 보여요. 담만 넘으면 러시아 공사관이에요. 바로. 환궁을 하셔가지고 나도 황제 할래 그러셨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드디어 바꾸십니다. 조선에서 뭘로? 대한으로. 그 다음에 나라의 정체를 바꾸십니다. 정체. 나라의 정체는 전제군주제에서 다시 정체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왜 이러지? 정체를 바꾸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 제국의 제자가 정체거든요.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셨다는 것은 국호는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제국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황제 1인한테 있는 전제군주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대한이라는 국호는 그대로 쓰고요. 제국에서 정체만 바꾼 것입니다. 뭘로 바꿨죠? 민국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제국 그랬을 때는 주권이 전제군주 한 사람한테 있었을 때를 제국이라 하고 민국 그랬을 때는 모든 국민들한테 주권이 다 있는 민주공화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제국의 연호는 뭘로 썼죠? 광으로 썼죠? 연호는 황제만 쓸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 하늘의 아들인 천자인 황제만 쓸 수 있는 자기 위주의 달력이죠. 그래서 광으로 썼다는 것은 이제
광무 원년, 광무 1년, 광무 2년 위해서 새나라 새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개혁해야 되겠죠? 새나라 세웠으니까. 그 개혁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광무개혁의 구호는 뭐였습니까? 광무개혁의 구호는 구본신창이었죠. 구본신창 무슨 뜻이죠?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은 창고만 한다. 그래서 개혁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개혁이고 가장 복고적인 개혁입니다. 근데 이 광무개혁에서만 나오는 딱 한 개의 조문이 있어요. 다른 개혁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광무개혁에서만 나오는 것. 지계발급이라는 게 있죠.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지계발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계가 뭐죠? 혹시? 토지소유권이라는 건 아는데 뜻이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부동산 사시면은 매매계약서만 갖고 계시면은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셔야 됩니까? 최초의 등기 제도가 지계발급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근대적 개혁을 했다. 그게 바로 지금은 등기라고 하고 그 당시에는 지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전에는 그러면 그런 증서가 없었나요? 일단. 물론 토지 대장인 양안은 있었어요. 양안은 있었는데 이 양안이 최소한 한 20년마다 한 번씩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거래되는 것들이 관청에 신고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과장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토지문서 들고 튀면 그래서 그놈이 토지문서를 가지고 거래를 하면 그냥 끝나요. 그 토지문서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거 내가 가진 내 토지요 하면은 소유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명백한 부동산 등기 제도는 광무개혁 때 일어났다라는 뜻이고 그 전에는 토지 대장이 양안이라고 해서 있기는 했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쓸모없지는 않았으나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897년 판공을 해서 광무개혁을 쭉 하면서 1900년대로 넘어갑니다. 1900년대는 이제 20세기가 되겠죠. 1900년대부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깜빡이 틀어준다 하지 않았나? 유행하면서? 뭐야? 네? 깜빡인데? 내가 안 춘 거 보니까 약간 더우신 거 같다. 나 지금 갱년기야?